최정호, 조동호, 낭만 두 명의 장관에 대한 부실 검증 책임 논란이 뜨겁습니다. 야당의 조국, 조윤옥 수석에 대한 사퇴론에 맞서 청와대도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한편 4.3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불법 유세를 비롯해 돌발 변수가 많아서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두 명의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에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지금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언론에 대한 그 불편함을 좀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지 아직 못 봤다. 글쎄요, 그 많은 기사를 하나도 안 읽어본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상당히 우아했습니다. 민심을 읽고 두 명의 장관 후보자를 경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이후이하를 막론하고 청와대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일단 두 명이 사실상 경질을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변인이 이제 사과를 하거나 민정수석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이번 해명을 하는 해명이 아니라 상당히 좀 공격적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짜증 섞인 그런 반문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거고 또 국민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데에 대한 정부적 책임 이 부분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장관 후보자라고 해서 다주택자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발언했지 않습니까? 원론적인 것은 맞죠. 그러나 부동산을 책임진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을 여러 개 갖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 그런 점에서 너무 민심을 읽지 못했다라는 거 하나하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차 문제가 말이 많지 않습니까? 포르쉐, 벤츠, 3,500,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뭐가 문제냐? 외국에서 외제차가 뭐가 문제냐 하는 문제인데 그거야말로 국민들의 민심을 전혀 못 읽는 거죠. 어찌 보면 국내 3,000 내지 3,500원 가는 만 원 가는 차가 큰 고급차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서민들한테는 아직도 요원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해외에서 장관 후보자 아들이 비싼 차 돌리고 이렇게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 팽배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할 만한 하고 좀 낮은 자세를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당당하게 이게 뭐냐라는 이번에 청와대 국민소통서 그 대응은 너무 잘못했다. 지금 차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그 반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대변인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소통수석이라는데 일단 소통에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 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오만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만과 무지가 합쳐진 그 결과의 발언이 나온 것이죠. 국민소통수석 또는 지금 대변인의 그 대신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상황 판단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얘기를 얘기해 주셔서 바로 이어서 짚어보자면은 이 조동호 전 후보자의 아들이 문제가 된 건데 외국에서 외제차를 타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어제 했고 오늘 해명을 내놓은 게 검증의 어려움을 이야기한 거다. 차 자체를 이야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발언은 검증의 어려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액면 그대로 외국에서 뭐가 문제냐? 외제차 타는 게 무슨 문제 그 이야기였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벤츠, 포르쉐는 미국에서 또 외제차입니다. 비싼 차죠. 유럽차예요. 그렇죠. 유럽차입니다. 미국에서 일반인들이 벤츠, 포르쉐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마 한국에 저도 미국에서 공부해봤습니다만 한국에 유학생들이 간다면 대개 중고 일제차나 우리 한국산, 국산 중고차를 타고 다닙니다. 뭐 소나타라든지 아반떼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데 일반적인 학생들이라면은 그런데 벤츠하고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야기는 전혀 상황 판단을 못한 이야기죠. 미국 생활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게 오만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그것을 또 장관 후보자는 그랬죠. 전세금 올려가지고 사줬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은 사실 전세금 때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 아들내미 미국서 그것도 아주 비싼 외제차 맞습니다. 벤츠, 포르쉐를 사주기 위해서 전세금 올렸다. 서민들이 통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특히 이제 윤도한 소통수석이 아주 변명하듯이 그건 내 뜻은 그건 아니었다고 하는데
액면 그대로 어제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외국에서 외제차 타고 난 게 무슨 문제냐? 3천만 원, 3,500만 원짜리 무슨 문제냐? 3천만 원, 3,500만 원짜리 비싼 차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그렇게 매우 비싼 차입니다. 한국인들 너무 고급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벤츠하고 포르쉐는 일반인들 못 타는 차입니다. 저 얘기를 이제 대변인 홍보수석이 아니라 예. 당사자, 장관 후보자가 저 얘기를 했다면 개인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쏠리고 말았을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청와대 참모가 저런 얘기를 하면요, 시청자들, 국민들이 저게 혹시 대통령의 인식이 저런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청와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청와대 예. 이미지 자체에 상당히 손상을 주기 때문에 저 발언 대응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라도 반드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만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후로 기자들하고 상당히 간담을 했는데 예. 거기서도 많이 좀 실언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왜 그렇게 인사 라인을 지키려고 하느냐, 예, 예. 지킨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예. 이렇게 또 반문을 하고 하면 서로 이제 상당히 좀 신경전을 기싸움이 벌였는데 있었죠. 예. 정말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이 기자들과 저렇게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거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자들이라는 게 다 국민들 대신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그럼요. 거기에 참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의 대응은 참 적절치 못하다. 저는 아마도 대통령도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대변인이라면 지금 대통령과 소통을 했을 겁니다. 예. 이 문제 관련해서 내부 회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생각이 참 억울하다,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고요. 또 조국 수석도 검증해서 이게 무슨 문제냐, 또 3천만 원, 3,500만 원짜리 참 무슨 문제냐, 이런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소통수석은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의 인식이 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냐면요. 지난번에 26억짜리 투기를 한 예. 대변인을 그대로 다음날 정심을 같이 하면서 아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분명히 국민들은 26억을 투기한 대변인에 대해서 분노를 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잘랐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은 따뜻하게 식사 대접하면서 잘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대변인의 행태에 대해서 뭔가 불쌍하고 하고 내가 이해한다는 뜻으로밖에 우리는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고생했다 정도의 아니, 정말 잘못했다면요. 예. 그냥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디 살 거냐 물어본다는 것은 그래 당신 정말 억울하게 언론에 의해서 또는 아마 청와대 이런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보수 언론이 또 보수 정치인들이 우리 정권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다. 그래서 살 수 없이 당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질문하셨는데 말하자면 대통령이 사실은 자기를 도왔던 참모가 불미스러운 사고를 그만둔다. 예. 하면 정에 이끌려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감성적인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예. 이럴 때 문제는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 어떻게 하느냐 합니다. 이를테면 비서실장이라든지 민정수석이나 정무수석이 대통령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그런 태도 밥을 먹거나 혹은 대변인이 이렇게 발언을 할 경우에 민심이 아주 안 좋게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섭섭하시더라도 예. 냉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라고 대통령을 누군가 설득할 수 직언을 있는 해야 되네요. 예, 직원 이를테면 설득할 수 있는 참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근데 이 정부, 이 청와대에서 과연 누가 그 역할을 하는지 아직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 또는 옳고 그름을 보는 게 아니라 진영 논리를 보다 보면 저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건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다. 내가 밀리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저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국 수석이나 아니면 조윤옥 인사수석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은 조조 라인을 예. 책임져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사 책임 라인에 있었던 조현옥 수석과 인사 검증 라인에 있었던 조국 수석이 책임을 져라라는 건데 사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이제 바른미래당, 민평당이 같이 경질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청와대 민감한 부분, 남북 관계나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조를 했던 민평당이 이 공조를 하면서 이 두 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는 부분 상당히 저는 좀 약간 놀랐습니다. 경질까지 가야 되는 예, 경질까지 가야 되네요. 생각하세요? 그런데 과거 역대 대통령의 청와대 보면은 인사가 문제 있을 경우 바로바로 민정수석을 경질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요. 저도 이제 인사에 청와대 근무한 많이 경질을 해봤습니다만은 네. 문제점을 가지고 가면 최종적으로 오케이, 노를 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히면 그걸 읽은 민정수석이
사실은 그대로 실천을 할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책임을 지울 수는 없죠. 다만 아까처럼 이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라고 직원을 얼마나 했느냐는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바로바로 민정수석을 경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다만 이런 인사의 참사들이 반복됐을 경우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어떠냐면 대통령이나 민정수석 혹은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첫째는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하나 문제고 또 하나는 이 참사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느냐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주 심각할 경우는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아주 심각할 경우에. 그런데 이게 아주 심각한 단계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냐라는 것은 문제지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원래 그렇습니다.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그래야 책임 정치를 하는 거죠.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인사 공식적인 라인은 추천과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두 사람 다. 둘 중에 한 사람 다.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그리고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둘 다 경질을 해버리긴 좋죠.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럼 바로바로 정치적으로 이제 상당히 공세를 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솔직히 두 라인을 문제가 있다 바로 경질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국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다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그 전 단계로 아주 몸을 낮춰서 겸손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는데 이 전 단계조차도 없다는 점이 하나라도 경질을 해야 된다 말씀이셨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져야죠. 사실 인사 문제에 대한 결국 궁극적인 책임자는 인사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대통령이 물러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그 아래에서 검증 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검증 담당 부서라면은 민정수석, 인사수석이고요. 그런데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해서 청와대가 과도하게 집착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과도하게 상징성을 부여해서 과도하게 집착을 한다. 그리고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논리입니다만은 진영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조국을 잘라낸다면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진다. 청와대가 아주 촛불이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국을 지켜야 된다. 그런 상징성을 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국 수석은 청와대의 많은 수석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과도에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국 수석의 이야기가 자꾸 나온 게요. 인사 검증 문제뿐만 아니라 김태호 씨 사건 같은 이라든지 또 내부의 기강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폭행 문제 그렇죠. 있고요. 그런 기강 문제도 또 개인 조국 수석 자체가 무슨 본인이 지금 검증 이런 데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학술적인 일, 본인이 그동안 학문적 연구였던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관련 글을 기고한다든지 또 본인의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경제 관련 문제를 SNS에 올린다든지 그냥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대로 검증도 못하면서 딴 데 눈 돌리고 SNS, 속된 말로 SNS 질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단순히 검증만 잘못했다고 한다면 사실 청와대 고민될 겁니다. 이렇다면 모두 다 잘라내는 소리 아니냐? 그렇지만 조국 수석은 다른 플러스 알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군이라 할 수 있는 민평당에서조차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두 사람을 경계한다면 조국 수석만큼은 최소한 경기를 하면서 최소한 청와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국 수석의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실세들은 이제 조국이여 조국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바른미래당 이원주 의원이 내년 4월 총선에서 부산에서 조국 수석과 한판 붙어보자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요. 조국 수석이 갖는 특수한 위치와 상징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에 지금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써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선물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토시 오탈자까지 붙여서 보냈다. 이건 뭘 뜻하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 간에는 상당히 심리적 공감대가 강하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참모와 대통령을 떠나서 심리적으로 대통령 의존도가 상당히 깊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조국 수석의 과거 이제 학교란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경력을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 주류 그다음에 청와대의 핵심 주 이른바 과거 이제 386 운동권 주시했던 그 주류 중심 세력 중에 한 명입니다. 거기다가
검찰 개혁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오늘 사법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상징성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조선시대 무슨 전쟁터에 비유하자면요. 성벽입니다. 성벽. 성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성문은 대변인입니다. 홍보수석과. 문이 상당히 흠집을 입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연달아서. 근데 성벽이 무너지면 이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성벽을 지켜야 하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인사 문제가 있어서 민정수석 경질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이 정권이 어떻게 보면 명운과 관련됐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지킬 수밖에 없고 또 쉽게 또 경질하라라고 하기에는 여권에 너무 복잡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인물이 조국 수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수석을 이제 성벽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여권의 마음속의 성벽일 뿐입니다. 국민들한테 성벽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개 수석일 뿐입니다. 문제만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능한 대학 교수 출신의 수석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민정 일을 정확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실 과거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실질적으로 이해를 해왔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얼굴 마당격이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상징성을 과도히 부여했고요. 성벽이라기보다는 그런 마음속의 성벽을 빨리 걷어내는 것이 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보궐선거 상황을 좀 알아볼 텐데요. 변수가 지금 많습니다. 내일이 선거인데 성산에서 창원 성산에서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죠.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 지금 문제가 좀 됐습니다. 네. 정의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냈는데 저희가 일단 그 발언 준비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바는 못 되죠. 무엇 때문에 이 선거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까?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유세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망언으로 일베 등 극우 세력들이 내뱉는 배설 수준의 인신공격과 판박이입니다. 저게 어제고요. 오늘 윤영석 의원하고 김태훈 의원은 아니 뭐 사실과 부합되는 얘기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 액면만 본다면 사실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있었고 본인도 인정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전제하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게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말이나 정치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게 국민들의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 그래서 현지 주민들의 심리는 지역을 대표했던 그 정치인이 안타깝게 목숨을 끊었단 말입니다. 아마 많이 마음이 아프고 그 애도 심정이 더 많이 끌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걸 짚었을 경우에는 그건 오히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게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런 점에서 저는 과연 저 발언이 저는 위법이냐 틀렸냐 망언이냐를 떠나서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될까? 저는 도움이 덜 안 된다고 창원 성산 봅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그렇습니다.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이제 노회찬 의원은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좋은 정치인이었지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또 다른 당에 있었던 의원들마저 굉장히 좋아했던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구도 자살을 미화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돈을 받고 본인 스스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자체를 미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뭐 오세훈 전 시장 말처럼 자랑할 바는 못 됩니다. 이제 단지 저 유세 장소에서 저 이야기를 꼭 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입니다. 그러나 저 말 자체를 가지고 저것이 폐륜이다까지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팩트는 맞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유세 현장에서 저 이야기를 꼭 해서 뭐 다시 한번 건드렸은가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겁니다. 아마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뭐 또 현재 야당을 지지하는 뭐 지지자들이야 잘했다고 할 거고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그걸 건드리냐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 팩트만 가지고서는 자랑 앞을 못 된다는 말은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자살을 미화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법을 위반한 것을
것을 미화할 수 없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자살한 것을 더구나 미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심리가 예. 자살은 미화할 수는 없지만 또 사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관대해지는 게 한국적인 또 정서거든요. 네. 더군다나 살아생전에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국민 다수로부터는 또 많이 사랑을 받던 예. 정치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런 부분들이 많이 좀 주민들을 아프게 한 측면이 있지 않냐라는 그런 점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막상 발언을 했지만은 오세훈 의원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모질고 아주 공격적인 그런 또 정치 공학적인 정치는 아니었다고? 아니거든요. 예. 또 오세훈 의원이 정치 스타일 자체가 이제 아마 선거가 하루로 임박하다 보니까 한 표가 아쉽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의욕이 앞서서 뭐 여러 가지 뭐 축구장, 뭐 농구장 논란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뭐 한꺼번에 막 분출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축구장에 불법 유세해서 논란이 됐는데 네. 지금 프로축구연맹이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경남 FC 구단에게 2천만 원 최저임금을 부과를 했거든요. 네. 두 가지. 하나는 적절한가? 두 번째 책임을 경남 FC가 지는 게 맞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책임을 일단 잘못된 것으로 경남 FC에 제재가 내렸기 때문에 예. 어찌됐든 한국당이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뭐 경남 FC가 말렸다. 네, 말렸다. 아니다. 그냥 뭐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한국당은 정치 집단입니다. 정치 집단은 결국 여론 또 국민들의 정서, 감정을 바탕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경남 지역에서 또 창원을 이제 주축을 한 팀의 경기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한국당이 저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네. 원장님도 짧게 한마디 들어볼 그러니까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뭐 선거하는 후보들이 농구장, 축구장, 경기장 많이 찾아갑니다. 예. 왜냐하면 관중들이 흥분하고 박수를 치기 때문에 금방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별 큰 효과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양대 지역이 전부 후보들이 사실 무명인데다가 예. 후보가 난립한데다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변수들 경기장, 농구장 법적 시비가 대세에 저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전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과연 먹히느냐 아니면 지지를 해줘야 되냐 이런 부분 예. 먹히고 또 황교안 의원이 오늘 보니까 지지도가 지금 여야 통틀어서 1위를 달리고 예.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황교안 개인에 대한 유리한 여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냐 황교안이냐 이런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저는 어느 한쪽으로 쏠릴 경우에 확 국정 운영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2대 0 내지는 2대 2가 아니라 한 반반으로 갈 가능성이 1대1.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더라도 표차가 크게 나지 않게 내일. 절묘하게 반반 양쪽 다 좀 반성하도록 네, 느낌 내일 갖도록. 아마 알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